17번은 통속심리학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통속심리학,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이 나오면 항상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심리학의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무슨 뭐 인지심리학, 무슨 심리학,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보려는 것 같고 여기서 자세히는 보지 않겠지만 핵심적인 어구는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공통된 어떤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고 볼게 문법은. 그리고 이것은 가끔 불립니다. folk psychology라고 하는 것이 얘가 통속 심리학이 되는 거야. 뒤쪽에 문법적인 거를 좀 먼저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문장이 다 끝나고 부연 설명이고 분사구문 형태로 좀 쓰고 있지. 콤마 다음에 ing나 pp는 이제는 그냥 다 그리고로 보자라고 했어. term이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하나 필요해. 뭐뭐를 뭐뭐로 부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됐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을 때 지금 보면 우리의 행동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있고 that이나 those를 쓰는데 여기서는 단수니까 that이라고 쓴 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고 나는 이것 때문에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 그거를 통속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주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 이 아이디어는 뒤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동격이야.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우리가 can provide explanations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대. 말을 좀 풀어 쓴 거지 그냥. 설명할 수 있다야 그냥. explain이라는 의미야.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is one such belief. 그러한 믿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통속 심리학에서 보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핵심적인 게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돼. 이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일반적인 우리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언급을 좀 한 거고 통속 심리학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다. It must be.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it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must be는 어떻게 된 건지 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나와 있었던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 중에 하나인 건 맞다. 왜냐하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게 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존재할 거냐면 opinion polling industry라고 하는 여론조사 산업이 있어. 그런데 이 산업은 뒤에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그 믿음,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해. 해석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 답을 가지고 통계치를 내거든.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볼 거야.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답을 하겠지.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오고 가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대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다라고 보는 거야. 조금 애매할 수 있으면 이쪽을 보면 돼. 이쪽.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조사원들이 물어봐. Not only. 이것도 물어보지만 but also. 이것도 물어봐. 뒤에 뭘 물어보냐면 사람들에게
how they are going to vote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 선거에서. 예를 들면 뭐 당연히 그냥 단순한 내용이야. 투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몇 번을 찍을지 누구를 지지할지 물어보는데 또 물어보는 게 why라는 걸 물어본대. 우리가 예전에 독해할 때 많이 했었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not only하고 but also가 나왔을 때 이 글쓴이가 언급하려고 하는 초점은 이쪽에가 있다 그랬어. 뒤쪽에. 여론조사를 할 때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데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왜 그렇게 투표하실 겁니까?도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 지금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거지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물어보는 거야.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 why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준 거다. 또는 그들은 또 이런 것도 물어봐. How their opinions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have been changed, 바뀌었냐라고 하는 것. 최근의 사건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럼 이것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통속 심리학이라고 한대. 심리학 분야에서. 그 내용까지였고 통속 심리학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지만 심리학을 좀 많이 찾아봤어. 이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결국 남는 건 요거밖에 없었어.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없더라고. 처음에는 통속심리학이라고 찾아봤는데 통속심리학이 잘 안 나와. 검색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속심리학이라고 나와. 또는 민족심리학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통속심리학, folk psychology 또는 통념이론 이렇게라도 부른데 lay theor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수능 특강이나 EBS 교재나 모의고사들을 보면 lay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이번에 교재에서도 한 두세 번 나왔어. 비전문가라는 것.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민속심리학 이렇게 불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비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만으로 설명하는 능력이나 방식을 다루는 거를 통속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논리적인 어떤 구조에 따라서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라는 정도까지.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거야. 다른 걸로 뒤에 봅시다. 통속심리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근데 우리가 보려는 소재는 통속심리학의 오해라고 했거든. 통속심리학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올 거야. 여기 6번부터 There are many psychological studies라고 하는 많은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어. 이 연구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그 답들이 있는데 The answers to such questions이라고 하는 아까 여론조사와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이 답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 답들이 믿을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믿을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보면 사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유를 알고 그 행동을 한다라고 통속심리학에서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야. 그 행동에 대한 이유가 왜라고 하는 이유가 답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올바른 why는 아니라는 거지. 요 정도까지만 우선 볼게. 여기. 그래서 믿을만하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많은 심리학에서의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 이 통속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내용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hold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다라는 의미도 쓰여. 통속심리학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사람들이 행동을 하더라. 그럼 뭐 때문에 행동하는데? 어떤 의식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뭔가 이유를 알고 있고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한 이유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그 의식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report. report라는 단어가 보고하다는 의미로 거의 잘 안 쓰이지. 그냥 말하다야, 말하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 때문에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에 대한 내용을 다시 쓴 거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얘를 그냥 반대로 가면 되겠지. 사람들이 의식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을 바꾸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다라는 거야. 이따가 좀 할 건데 그건 잠깐만 좀 얘기해서. 근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까다롭다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tricky side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보면서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 나도. 너희도 좀 애매하겠지만 우리가 tricky라고 하는 것이 trick이 속임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까다롭고 곤란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의 단어가 tricky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조금 어렵고 좀 까다로운 부분,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지. What they don't know라고 하는 그들이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글을 읽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설명 또는 행동에 대한 어떤 이유 이거를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그 자체를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유를 모른다라는 그 사실조차를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이 trick side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 이게 조금 애매해. 요 부분. 뒤로 보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통속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사람들을 약간 교묘하게 만드는 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그 어떤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약간 속여주는 부분, 그런 것들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 트릭이라고 하는 것에서 본다면. 왜냐면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결국 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에서 트리키를 쓴 것 같아. 뒤로. 그래서 지문을 한 번 보면 알 수 없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려면 선생님이 10번 이상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 정도까지 읽어야 단어의 느낌들을 좀 알 수 있고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계속 준비를 좀 하자는 거야. One of the basic rules of psychology라고 하는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놓고 있대. 뒤에 어디에 any silly question이라고 하는 어떤 어리석은 질문에도 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래. 그런데 이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you put to them이라고 해서 여기 put이라고 하는 것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지. 여기 있는 게 앞에 나와 있었던 question이겠지 아마. 그러면 질문을 그들에게 놓는 거니까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는 어떠한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사람들은 다 답할 거야. 이게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또 깊게 들어가면서 혹시나도 이게 좀 내신에 들어가면 너희가 궁금할 거는 그럼 이게 통속 심리학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That does not mean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답을 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You should believe the answers. 그 답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답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알면서 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 나왔어. 근데 원래 이제 원문을 좀 찾으면서 봤더니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이유나 또는 근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문가거든. 그러니까 비전문가, 아까 레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그런 우리는 이유나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무의식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억압된 감정. 우리 안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게 아마 우리의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conscious reason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이런 걸 할까? 왜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를 할까? 라고 하는 거를 본다면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설명을 못하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원문에 있는 거야. 원문에 있는 것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뒤로 앞으로 함께 같이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일부만 보여줬던 거. 통속심리학,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18번 봅시다. 원래 18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무관한 문장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좀 빼려다가 그래도 좀 색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보려고 그래. 그리고 오늘 하는 것들은 한 2개 정도만 좀 고민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설명문 형태처럼 보여. 그러니까 뒤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글의 흐름은 뭐 어떻게 된다. 이 정도까지. 18번은 미래 바이오 연료의 위상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연료라고 하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화석 연료. 그리고 화석 연료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대체 연료라는 게 있지. 친환경 에너지. 그런데 그 2가지가 아니야, 이건. 이건 바이오 연료라고 해서 생명체에서 연료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가축들이 어떤 배변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거기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나와. 그럼 그거를 연료로 쓰겠다는 거야. 친환경하고 좀 달라. 친환경은 자연에 있는 어떤 태양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화석연료하고 친환경연료, 대체에너지라고 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2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데 얘는 좀 다른 거를 언급하는 지문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 그래서 it is not fair. 공정하진 않는 것 같아. 타당하진 않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biofuels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결국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의도한 거는 바이오 연료가 중요하다겠지.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럼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뒤에서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석유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희귀해지고 그리고 점점 비싸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we may find it. find 나오고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동사 원형 나오고 문법 다시 정리하지 않는다.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필수적이라고. 뭐가? have, 가지는 것이 뭘 가질 건데 적당한 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연료, 대체 연료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러한 연료들은 뭐 하는 건데? 이용 가능한 거야. 뭘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서. 물론 even if, 비록 그러한 대체 이 연료들이 그 자체로 본다면 좀 값비쌀 수도 있겠지. 금전적으로 보았을 때 또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두 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아마 설명을 거의 안 할 거야. 우선 얘는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어. expensive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점보다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경제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해설지에 나와 있어. 경제성이 없거나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그럼 뒤를 봐봐. 우리가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을 따질 수 있어. 에너지 측면에서도 경제성을 따져야겠네. 이 부분. 예전에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화석연료라는 것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각각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서 지문 중에서 그러니까 뭐 저장 가능성이라던가 뭐 에너지의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걸 따져서 나눈 게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얘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을 보는 거야. 에너지의 효율. 화석 연료가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아. 가장 채굴하는 것도 그렇고 저장 가능성도 그렇고 그것을 연소시켰을 때 화력도 그렇고 가장 좋은데 에너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오 연료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energy terms를 쓴 거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괜히 설명한 거 아니야. 다 연관되는 것들이야. 내가 하는 말들 놓치면 안 돼. 뒤쪽 얘는 해서로만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 필요할 거야. 운영상에 어떤 긴급 차량이라던가 농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기계라던가 또는 뒤에 나와 있는 일부 항공기라던가 aircraft라고 하는 것은 썸이 붙었는데 s 안 붙였지? 복수형 똑같아. 이 aircraft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 나중에 필요할 거야. Even if 비록 we have to subsidiz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면 국가가 어떤 농업 같은데 지원금을 주다 이럴 때 보통 쓰는 거야. 그래서 보조금을 주다 또는 보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건.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보조해야 될 수도 있어. 뒤에 그것들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with energy, 에너지를 가지고 보조를 좀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원래 이러한 것들은 화석연료를 가지고 뭐 석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겠지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얘네는 지금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평범하게는 보통은 use for other purposes라고 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가지고 있는 석유만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제 바이오 연료가 되는 거야. 바로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뭔가 보조가 좀 필요한 경우에 biofuels라고 하는 이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것이 뒤에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야. 앞에서는 필요하다고 해놓고 뭘 안 한다라고 했지. 근데 어떤 역할을 안 할 거냐면 one of our societies,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에너지 원으로서는 역할을 안 할 거야. 주요 에너지 원은 석유야, 석유. 그리고 이 주요한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상인데 이게 위상이야.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것이 지위 또는 신분 이런 걸로 쓰이지.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의 어떤 모습. 이거는 petroleum이라고 하는 석유가 오늘날 enjoy, 누리다다. 누리고 있는 그런 위상인데 이거를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럼 도대체 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 이제 나와. 실제로 봐도 사실 우리는 뒤에 그것들이구나. 데이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것은 compromise는 두 개의 의미다. 뭐뭐를 구성하다도 있고 뭐뭐로 구성되다도 있어. 자타동사가 다 있어 이건. 뭐뭐로 구성되다. 그러니까 뒤에 게 결과물일 수도 있고 뒤에가 하나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어. 두 개 다 쓰여. 여기서는 뭐뭐를 구성하다 정도로 이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것이 구성하지는 않을 거야. Much of an energy source라고 하는 많은 에너지 원을 at all 결코 전혀 구성하지는 않을 거야.
in the true sense. 진정한 의미에서 봐도, 실제로 봐도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것이 뭐 에너지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단지 역할은 할 것 같아.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a means,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역할은 하에. 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냐면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역할,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이러한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에너지인데? 이미 이용 가능한 에너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야. 바이오라고 하는 건 생명체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들이 어떤 배설물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어. 우리 그걸 안 쓰고 있거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바꾼대. 뭐로? into, fuels, 연료로 바꾸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얘네가. 그럼 이 연료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지. 어디에다가? 기존에 이미 있는 엔진에다가 뭐 하려고? accomplish, 성취하려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어떤 필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하나 놓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에 기존에 있었던 엔진에다가 얘를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잡다한 얘기 많이 했는데 달리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biofuels라고 하는 이 바이오 연료는 그냥 대체할 거야. 뒤에 석유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위급 상황에서. 여기에 on a emergency basis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을 기반으로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위급 상황에서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not, 아니야. in a systemic 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조금 다르다. 체계적인이 아니야. 이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란 의미야. 어휘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어떤 대체라고 하는 것들이 부가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를 연료로 바꾸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만 아마 사용하게 될 거다. 위급 상황에서만.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본 것. 19번 갑시다. 해가 가면서 소재들은, 소재라고 대상은 비슷한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라보는 시각들은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문들이 조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스포츠 하면 보통 스포츠라고 하는 것 안에 뭐 코치나 운동선수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좀 주로 많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는 스포츠 행사, 결국 스포츠 행사는 경기지 뭐, 경기에 참석하기 위한 지출, 돈 내는 거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표 사면 돼, 그냥 표.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건. 여기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스포츠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discretionary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해설지에서 해석을 할 때 두 번 바꿨어. 여기도 한 번 나와. discretionary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원래 의미는 자유재량의,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 어떤 마음에 따라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선택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적인 지출, 이렇게 해석해놨다. 스포츠 오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지출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지출이다. 이 지출은 결국 소비자가 만드는 지출인 거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지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문장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 분사구문으로 쓰고 있지. 목적어 있으니까 ING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Buying tickets, 표를 사는 거. 뭘 위해서?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그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어떤 그 행사를 위해서 표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는 발생한다라는 거지. 언제?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썼지. 표 사는 거는 이때 일어나는 거야. 이때 표를 사는 거야. 언제? These, 욕구가, 예를 들면
주거, 음식, 옷, 의식주야. 우리가 보는 가장 사람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는 의식주. 이 의식주와 같은 이러한 욕구들이 are met, 충족되고 나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다는 거야. 이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 집을 살아야겠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옷 입어야 되는 것들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러면 스포츠에서 뭔가 즐거움을 얻는 이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격상으로 본다면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non-essential이라는 걸 쓴 거야. 필수적이지 않은 이러한 속성, 뒤쪽에 스포츠 오락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이지 않은 이러한 속성은 뒤에 만든데 make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 하나 써주고 those expenditure이라고 하는 부분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하는 말로 뒤쪽에 명사를 한번 더 쓴 거야. 우선 직역한다. 직역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한 지출을 주요한 첫 번째 후보로 만든다라고 해. 뒤에 뭐에 대한 reduction은 감소 또는 삭감, elimination은 제거가 되겠지. 뭔가 삭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위한 가장 첫 번째 후보로 만든대. 제일 먼저 줄이거나 제일 먼저 없앤다는 얘기야. 언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재량의 수입이 감소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입, 우리가 돈 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수입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옷 사고 또는 먹고 살아가는데 먼저 쓰고 남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 지각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네. 내용상으로는 이런 게 줄어들 때라고 하는 것. 선택적인 어떤 성격을 먼저 좀 설명하고 있었고 나머지 없고 여기는 자동사 때문에 표시해 놓은 거야. occur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는 그 수능 대비로 넘어가게 되면 문법적인 걸 이렇게까지 보지 않을 거다. 순간 놓치면 모든 걸 놓친다. 스포츠에 우리가 돈을 쓴다라고 하는 스포츠 오락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더 많은 거야. 뭐보다 뒤에 나와 있는 paying for admission to the event라고 하는 그 스포츠 행사의 입장을 위해 돈을 쓰는 것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 보면 스포츠 오락에 돈을 쓰는 거는 표가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표 사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ben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고 비교 대상은 서로 성격을 맞춰야겠지. 그래서 ing라고 하는 걸로 맞췄어. 준동사는 이 형태도 맞춰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뒤에서 좀 봐야겠는데 in some cases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일부 경우에는 purchase tickets라고 하는 티켓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be tied 관련될 수도 있어. 뭔가 엮여 있을 수도 있어. 뭐랑? other outlays of money라고 하는 돈의 다른 지출과 outlay, 지출이야.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나 돈 있어서 그냥 살 건데 안 돼. 그거 못 사. 왜냐하면 돈을 다른 곳에 또 지출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여기 배경이 좀 있어야 돼. 우선 설명을 좀 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Football season tickets이라고 하는 이 알라바마 대학의 풋볼 시즌에서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게 있는데 이 판매가 요구하는 게 있어. 뭘 요구하냐면 기부를 요구해. 그 기부를 어디에 할 거냐면 어떤 한 곳에 해야 돼. 뒤에 것 중에 한 곳에다 해야 돼. 10 different levels이라고 하는 10개의 다른 어떤 단계나 수준 중에 하나에 해야 되고 우선 직역한다. 그리고 또는 클럽들 중에 하나에다가 기부를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어디 있냐면 이 엘버마 대학의 Tide Pride Clu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들이야. 해석은 단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더니만 엘버마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대학 팀이 있어. 스포츠 팀. 근데 그 스포츠 팀이 운동을 하려면 스포츠 팀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건데 이 얘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야. 근데 얘네가 만약에 다른 대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경기를 하려면 원정을 하기 위한 비용이 들 거고 또는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조건을 좋게끔 해서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으려면 옷도 좀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기부를 받아. 얘네가. 그래서 기부를 받는데 그 기부를 받는 프로그램이 원래 요 두 단어야. Tide Pride라고 하는 거. 원래 대학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상관없고. Tide Pride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타이틀이 돼서 각 분야별로 있어. 각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경기장에 관련된 분야, 어떤 분야는 그 팀원들의 의료에 관련된 분야, 이 분야들이 쭉 있어. 그걸 클럽이라고 보는 것 같아. 보니까 자세히 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클럽들이 되게 많아.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 입장에서는 동아리잖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그러한 여러 분야들 중에 하나에다가 기부를 해야 돼. 또는 이 기부하는 것들이 단계가 있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래서 어디에 기부할 것이냐라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 기부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지만 티켓을 살 수 있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기부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 뒤쪽 봐봐. 그래서 donation levels라고 하는 기부 수준, 기부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나는 얼마를 기부해야 될까? 내가 다 똑같은 돈을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겠네. 그래서 기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걸쳐 있는데 8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걸쳐 있대. 뒤에 좌석당, 경기장의 그 좌석당 per year, 1년에. 그러면 티켓을 구매하는 비용은 아마 따로 있겠지. 거기에다가 기부금은 또 따로 가는 거야.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이 경기장에 있는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기부하는 돈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부를 받아서 그 경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좌석도 좀 편안하게 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돈을 지불하는데 지출과 소비가 일어났잖아. 근데 이걸 지금 표 사는 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기부라는 돈이 또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여러 번 지출이 된 거지. 그래서 다중 지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된 거야. 여러 번 지출해야만 되는 그런 약속.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as the one used by the University of Alabama라고 하는 이 알바마 대학에서 사용되는 바로 그러한 것. 이러한 약속과 같은 이 다중지출 약속이다라는 것과 아니면 지금이 좀 길다. 요구하는 게 있어. 지금 이제 요 대학에 대한 것은 끝난 거야. 이런 대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중지출 약속 또는 어떤 뭐 약속으로 보면 되겠네. 이러한 약속도 있고 아니면 구매해야 된다라는 구매에 어떤 필요한 것 personal seat license라고 하는 건데 개인 좌석 자격증이라고 나와 있지. 이 license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어. 권리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개인 좌석 권리를 구매해야 될 필요 또는 필요 조건이야. 이거는 같은 건데 전략이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건 요구로 보기는 낫겠다. 개인 좌석권을 개인 좌석권을 구매해야 되는 어떤 요구가 있어. 이거는 전략인데 이 전략은 사용되는 전략이야. 누가 사용하나 봤더니만 많은 전문적인 스포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는 전략이야. 뭐 하기 위해서?
뒤쪽에 나와 있었던 raise revenues.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좌석 운동 경기를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입구에서 그 티켓 끊어가지고 들어가면 돼. 빈자리 아무 데나 앉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 좌석을 구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돈 내고 내 맘대로 그냥 한 10,000원짜리 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20,000원짜리 파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좌석권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거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증가시키는 거야. as to 뭘 증가시키냐면 전체적인 재정 요구를 증가시키게 되겠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요구를 더 많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One must make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만 되는 어떤 요구인데 이건 충족시켜야만 되는 어떤 재정적인 요구를 더 키운다라고 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는 해석적인 걸로 마지막 부분. 단순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순서 삽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썼어. 근데 문제는 앞에 그렇게 어쨌든 뭐 돈을 냈다라고 치자고. 근데 문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거야. 접속사 whether를 써서 명사적으로 썼지. The financial outlay라고 하는 이런 재정적인 지출이 요구되는 지출. 뭐 하는데 요구되냐면 이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이러한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상쇄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야.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이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그만큼의 가치로서 없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뒤에 뭐에 의해서? 충분한 가치에 의해서. 뒤에 뭐 할 수 있는 가치냐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치. 뭘 정당화시키는데? Making the expenditure이라고 하는 그 지출을 한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그러한 가치에 의해서 이 지출한 금액이 상쇄되느냐. 경기장에 갔는데 경기장이 굉장히 좋은 의자에다가 뭐 간격도 넓고 팝콘도 주고 먹을 것도 줬어. 그럼 상쇄되지 뭐. 근데 갔더니만 굉장히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경기 보이지도 않고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언급만 한 거야. 중심 내용은 아니야 이게. 중심 내용 아니야. 그냥 문제점만 맨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이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그 과거분사 형태로서 써놓은 것들. 그래서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지출이 단순한 표를 사는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19번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20번에 나와 있는 거는 무의식적인 수행을 하게 만드는 신뢰라고 하는 거. 신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행동을 하겠지. 그 내용이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고 뒤에는 이제 부연 설명들이 나온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뭘 포함하는 거냐면 Realistic Conscious Control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통제를 풀어주는 거야. Realis는 놓아주는 거지 그냥.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좀 피하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고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뒤에 나와 있는 over movement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통제를 하고 있을 건데 그거를 그냥 풀어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게 releasing하고 뒤쪽에 allowing하고 병렬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뭔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trust라고 하는 신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심적인 내용이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연 설명을 쓸 건데 How would you react?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한다면 Walk across the white beam. beam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뻗어 있는 막대 같은 걸 beam이라고 해. 그래서 보통 평행대, 평행하게 쭉 늘어서 있는 어떤 그 길과 같은 것들. 그래서 넓은 평행대를 걸어가 보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런데 얘가 어디 있냐면 그냥 땅 바로 위에 있어.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넓은 평행대를 걸어보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은 아마도
분명히 뒤에 do so 그렇게 하겠지. without a second thought라고 하는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해버릴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trust라고 하는 신뢰가 있거든. 땅 바로 위에 있는 거는 안전하다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거라고. 우리가 의식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걸어 나갈 거다라는 부분. 근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번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 그 빔을 다시 걷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100feet 정도, 한 30m 정도 땅에서 위로 있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럼 반대로 가면 되겠지. 어떻게 될 거냐면 의식적인 통제가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행동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문법적인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 if라고 하는 부분은 가정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였다. what if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의 구조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야. 뒤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의미적인 것들. 그래서 그냥 밑줄 정도로 쳐도 되고 뭐 굳이 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라기보다는 또는 뭐뭐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의미인데 여러분의 걷는 능력을 걸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여러분은 뭘 할 거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뭔가 30m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그걸 걸으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의식적으로 try to keep your balance라고 하는 여러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집중하려고 노력할 거야. 떨어지지 않으려고 의식이 통제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그 일, 그 빔이라고 하는 거를 걸어가는 그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었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지. 똑같은 것이 스포츠에서도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대상으로 한번 또 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쭉 나올 거야. When competing, compete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쟁하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써서 경쟁을 할 때 특히나 어디서 경쟁할 거냐면 주요한 경기에서 경쟁을 할 때 competition이 경쟁인데 이거를 스포츠에서는 이제 시합으로 보면 되는 거야. 중요한 시합에서 경쟁을 할 때 운동선수들이 필사적으로 원하지 perform well,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그리고 아마도 뭐 하기 시작할 거냐면 통제된 처리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processing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서 뭔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그걸 processing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통제가 다시 또 일어나고 있어. 뭐라기보다는 trusting their training and skills라고 하는 자신들의 훈련과 기술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라는 거.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쭉 읽어라 하면 될 거고 문법적으로 잠깐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내신 것도 좀 봐야 되니까 이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라고 했었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전치사로 취급을 해서 뒤쪽에 명사 성질을 쓰게 되는 것. 그래서 ing를 쓰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병렬 구조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보면 우선 여기에 관련된 거는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라고 보면 돼. rather than 썼고 뒤쪽에 나와 있었던 ing. 이거는 전치사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using이라고 하는 부분과 병렬로 봐도 큰 무리는 없겠네. 근데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문장 여기는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어. 이게 예전에 백양고 작년 백양고에서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얘가 문두에서 그러니까 문장에 처음에 쓰일 때 문장의 처음 지금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rather than 문장의 처음에 쓰일 때에는 이때에는 뒤쪽에 동사 원형이 가능해. 문장의 처음에 쓰일 때에만 동사 원형이 가능해.
다른 곳은 아니고 다른 곳은 이제 뭐 병렬 구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의 처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trust를 써도 돼. 여기 부분. 자, 내용적인 거 계속 비슷한 걸로 그냥 쭉 갈 거야. 뒤로 넘어가 볼게. 그리고 또 운동선수 중에 야구선수가 있어. 그 투수가 되겠지. 투수는 뭔가 조준하는 것을 시작할 거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던질까라고 하는 것을 조준하는 것. 또는 의식적으로 try to throw a strike라고 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겠지. 자기 자신이 자동적으로 공을 던지게끔 하기보다는. 그래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법 표시 안 했어. 그리고 또 마운틴 바이커라고 하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아마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자전거를. 뒤에 언제 when going through a technical section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구역을 통과해 갈 때 아마 자전거를 통제하려고 할 거야. 뭐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보다는 이라는 것까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비슷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 접속사 다음에 INTPP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자동사니까 ING 쓴 부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을 거야. 여기 21번 갑시다. 이제 한 3개 남은 것 같아. 결국에는 너희가 나중에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에도 아 이런 느낌이야. 그 느낌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찾으려면 특정 단어나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익혀놔야 돼. 그 방법밖에 없거든. 뭐 조사할 시간들이 없으니까. 21번은 컴퓨터와 닮아있는 뇌 진화라고 하는 건데 보통 뇌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그럼 여기서는 작동 원리를 볼 것인가? 그건 아니고 좀 외형적인 것들을 좀 따지려고 해. 사람들이 puzzle over. 원래 puzzle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puzzle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puzzle over까지 가서 뭐뭐를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게 뭐냐면 추상적인 어떤 것. 예를 들면 what is thinking? 생각한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cannot help but 뭐뭐 할 수밖에 없어. draw on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를 이용하다, 의지하다. 우리 책에는 아마 이용하다라고 나온 것 같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너희가 사전을 찾게 되면 의지하다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거기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draw on. 두 개를 이렇게 붙였을 때 우리는 이용할 수밖에 없어.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의 경험을. 그럼 뭐에서 얻게 되는 경험이냐면 the concrete everyday world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내용은 그냥 단순해.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이 없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지. 너희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잘 모르겠으면 애매하고 일반적인 내용이면 예를 들어주잖아. 그럼 그 예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추상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추상적인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 cannot이라고 하는 부분은 help라고 하는 걸 쓸 때 두 가지가 뒤에 나오지. cannot help 다음에 ing를 쓰고 cannot help but을 쓰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을 써.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but을 썼기 때문에 draw라는 단어로 동사 원형을 써서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뒤에서 예시를 들어줄 거야. 과학자들이 시작하고 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과학자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conceive라고 하는 단어, 보통 마음속에 그리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데 conceive of A as B의 구조야. conceive of A as B. 아마 오른쪽에 있을 거야. 거의 다 있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 여기에 being은 아마 해설지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구조로 본다면 as 다음에 being은 그냥 존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와 같은 존재? computing. 컴퓨터 말고 computing. 컴퓨터는 대상이고 컴퓨터가 하는 일, 그걸 컴퓨팅이라고 해. 그래서 컴퓨터 작동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컴퓨터 작동과 같은 그런 존재로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을 간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얘는 추상적인 거고 이 추상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밖에 없는데 비슷한 거를 찾아보니까 컴퓨터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컴퓨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예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뒤에는 계속 그냥 해석만 한다. 그들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뇌를 뭐라고? 자료를 처리하고 또 자료를 저장하는 그러한 장치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컴퓨터와 같은. 그때 이후로 뒤에 ideas about brain evolution이라고 하는 두뇌의 진화에 대한 생각들이 have closely tracked 아주 긴밀하고 바짝 추적을 했습니다. 추격을 했대. 뭐를? 컴퓨터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달을 해나갈 거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두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진화, 두뇌의 진화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 컴퓨터가 발달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야. 바로 곧바로 그대로 따라갔어. 뒤쪽도 해석만. 그래서 1990년대에 과학자들은 share their offices라고 하는 자신들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대. 이 사무실에는 데스크탑 컴퓨터이라고 하는 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었고 지금 이거는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 과학자들이 그럼 한 사무실에 다 모여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공통적으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한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1990년대의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사무실이 있었고 이 사무실에는 데스크탑이 있었고 데스크탑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floppy disk drive라고 하는 너희는 본 적이 없을 건데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 있어서 동그랗게 된 게 있어. 예전 아주 옛날에 쓴 거. 이 floppy disk drive하고 bulky monitor이라고 하는 부피가 큰 모니터가 있는 그러한 컴퓨터와 함께 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대. They were excited.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기뻤어. 뭐에 대해서 기뻐했냐면 어떤 수행에 대해서. 누가 수행하는 거냐면 새로운 PC 클론이라고 하는. 클론은 원래 복제품이야. 물건을 만들고 똑같은 걸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그런데 조금씩 좋아져. 그래서 우리가 복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제품을 나중에 똑같은 걸 만들면 이 두 가지를 바꿔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호환기종이라고 말을 좀 바꾼 거야. 외울 단어는 아니다. 새로운 PC 호환기종의 그 수행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지. 근데 얘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펜티엄 칩과 윈도우 95 그 운영 시스템이다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부분. 컴퓨터가 좋아져서 기뻤던 게 아니야. 컴퓨터가 발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두뇌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인 거야. 그냥 내용적인 것들 쭉 보면 돼. 이런 식으로도 컴퓨터와 뇌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작동 원리를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1990년대에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에 대해 생각했냐면 어떻게 두뇌가 진화를 했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컴퓨터를 바라봤겠지. 그래서 그들은 be inclined to 동사 원형 하나의 어구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아까 나와 있었던 것처럼 펜티엄 칩이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야. 조금씩 좋아지는 거. 메모리가 좀 더 좋아지는 것들. 운영체제는 얘는 프로그램이겠지. 그래서 뭐 하면서
뒤쪽에 improvement라고 하는 향상 또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것들 속에서 뭐와 같은 processing speed라고 하는 처리 속도 그리고 저장 능력 이런 거와 같은 것들에서 향상된 것을 향상하며 생각하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두뇌라고 하는 것을 조금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이야. 유전자를 뭐라고 여겼냐면 프로그램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커다란 하드웨어가 움직일 수 있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작은 단위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들이야. 그리고 자연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 보통은 뭐 그 적자생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환경에 잘 맞는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자연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와 같은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 소프트웨어 디자이너가 설계를 하면 그거는 남아있고 설계 안 하면 다른 것들은 다 폐기 처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야. 끝이야. 22번. 뒤로는 다 이래. 뒤쪽은 23번 정도만 조금 고민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보통 수능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3개 정도야. 뭐가 어렵냐면 34번 빈칸 맨 마지막 거 그리고 순서 두 번째 37번이 되겠지. 그리고 사실은 빈칸보다 더 어려운 게 삽입 39번 얘가 39번이야. 근데 이 교재는 쉽게 나왔어. 테스트 2가 원래 39번이 제일 어렵다. 북극 관광에 관련된 건데 비록 북극에서의 관광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겠지만 이게 예전에도 좀 있었겠지.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증가되었대. 뭐처럼? 뒤에 manifest. manifest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다, 드러내다, 뭔가 밝히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뭐 드러내 보이다, 나타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처럼 또는 보여지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는 많은 과학적인 출판물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본대. manifest 타동사 목적 없어서 수동이야. 접속사 뒤에 ing, pp라고 하는 걸 쓴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이러한 서적에서는 it is forcefully argued라고 하는 가주어진 주어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되는 내용이 있대. 어떤 내용이 주장되냐면 최근의 관광 개발 또는 발달이다라고 하는 거. 북극에서 최근의 관광 발전 또는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뒤에 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야. 북극의 문제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북극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앞쪽에 나와 있었던 북극에서의 관광 발전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본대. 그럼 북극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거든. 이것도 그냥 해석으로만 쭉 볼 거야. 기후변화가 있고 vanish는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있는 ice, sea ice라고 하는 바다의 얼음, 해빙이라고 하는 거. renew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재개된이야. 재개된 race, 경쟁이야. 뭐를 위한 경쟁? 북극 자원에 대한 경쟁.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뭐 개발이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 북극 자원에 대한 경쟁. 또 새로운 잠재적인 운송 경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경쟁.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나와 있는 이유의 일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떤 이유? 북극의 문제가 are covered. cove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보도하다라는 동사.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이유 중에 일부가 되겠다라는 거지. 북극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중매체에서 북극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됐고 그 내용이 3번의 내용이었고 그럼 북극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 북극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겠네? 뭔가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기회의 관광이다라고 묘사되기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일부 북극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도달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cost, 비용이 getting there, 그곳에 도달하는 비용. 그리고 being, 그곳에 있게 되는 비용. 즉,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 being there. 존재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이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거든. 이러한 곳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북극이 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부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어떤 때가 안 묻어 있는 이런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일부 지역은 도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일부 북극의 목적지들은, 행선지들은 뭐 예를 들면은 노스케이프라던가 아니면 키루나라고 하는 곳의 아이스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알래스카 만이라던가 뭐 이런 거와 같은 이러한 행선지들, 이 목적지들은 have developed, 발전했어. 뭐로 발전했냐면 뒤에 나와 있는 거대한 관광 행선지나 목적지로 발달을 하게 된 거야. Regardless of these issues, 이러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달이 엄청 많이 됐어. 하지만 이 지역이 아닌 other regions, 다른 지역들은 거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았고, 그래서 가끔은 뭘 하냐면 뭔가 노력을 해. increased development라고 하는 어떤 증가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즉 개발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를 자꾸 개발하려고 해. 개발하면 여기서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북쪽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increasingly, 점점, construct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뭔가를 건설하다, 뭔가를 만들다 이런 것도 있겠는데 머릿속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구상하다가 된 거야. 구상이 돼. 북쪽? 북극? 야, 거기 뭘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국제적인 관광 영역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관광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comprising. comprise가 아까도 한번 나왔었지. 뭐뭐를 구성하다,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것도 있는데 포함하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포함하다 정도의 의미로 넣었어. 뒤에 거를 포함하는 not least는 특히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하나의 어구야 그냥. 특히 touristic wilderness라고 하는 관광의 황무지. 관광의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관광에 있어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 영역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구상이 된다라는 것까지야. 이 정도까지 북극 관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 마지막 뒤쪽. 얘도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해석만 쭉 가고 마지막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걸로 끝날 거야. 조립 라인과 물류 창고에서 로봇 작업의 차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 창고에서도 일하고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사실은 뭐 여러 곳에서 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assemble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 조립하다. 자동차를 조립하고, 그리고 flying a plane, 비행기를 비행시킬 수 있어. 즉 조종한다라는 걸로 말을 조금 바꾼다. 비행기를 날리다도 괜찮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있거든.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왜 they pick up an object, 어떤 물건을 집어 올리지 못할까? 어디에 있는 distribution warehouse. 원래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 또는 유통 이런 것들이야. 유통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있어. 그게 물류창고야. 이게 이 물류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왜 집어 올리지 못하지? 그리고 put it in a box, 박스 안에 넣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은 왜 하지 못할까? 그 일은, 이러한 일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쓰임 다음에 형용사 in comparison, 비교적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왜 못할까?
로봇이라고 하는 놈들은 조립을 할 수 있거든. 자동차 조립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자동차의 구성품들이 are highly standardized.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조립하는 과정이 highly, 매우 routinized. routinized라고 해서 루틴은 보통 우리가 일상이라고 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지. 그래서 얘가 규칙화하다.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고 규칙화된 일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비정형적인 것들은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 그러니까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올 거야. 여기는 다 해석이야. 맨 마지막 정도 가서 그냥 체크하는 것밖에 없어. 하지만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는 좀 단순하고 표준화되고 규칙화되어 있겠지만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그러한 종류의 형태와 크기와 중량 그리고 그 어떤 단단함, firmness, 강도, 단단함 정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이 물건들은 are placed, 놓여 있어. 선반에 놓여 있어. 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능성 있는 어떤 위치라던가 아니면 방향을 가지고 뒤에 뭐에 있어서 사각형이 아닌 사물, 어떤 물건에 있어서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보면 사각형이 아닌 것도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도 다 각각이 다를 수 있고 위치도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선반 위에 놓여 있거든.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 거고 달리 말하자면 grasping problem이라고 하는 짚는 문제, 이 창고에서 뭔가를 짚는 문제는 뒤에 거로 특징 지어질 수 있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없이 많은 무수한 수에 굉장히 많은 ifs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if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로 그냥 붙여버렸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반면에 grasping in a car assembly plant라고 하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뭔가를 짚는 것은 designed, 설계되는데 뒤에 뭐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극소수의 조건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뭐 그냥 별거 없지. 쭉 보면 그래서 창고 환경에서 뭔가를 집으려면 로봇은 뭘 해야 되냐면 볼 수 있어야 돼. 사물을. 이거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될 거고 그리고 predict, 예상할 수 있어야 돼. right angle, 올바른 각도와 압력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hold the object, 그 물건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not drop,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부서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수다라고 하는 거. 달리 말하자면 이제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at the root, 가장 뿌리에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뒤에 나와 있는 grasping the wide variety of인데 variety는 다양성이니까 다양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잡는 데 있어서 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야. 뒤에 나와 있는 fulfillment center이라고 하는 이것도 물류창고야. 이게 아마 단어의 정리가 좀 많이 잘 돼 있을 거다.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많이 다 채워 넣은 곳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물류창고가 되는 거지. 다른 거 없겠네. 그래서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물건을 잡으려면 예상이 필요한데 그 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요게 요약 문제였고 요약 문장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는 해석만 좀 같이 볼게. 여기는 원래 문제야. 산업용 로봇이 뛰어나지만 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조립하는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로봇들은 할 수 없어.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없어. 창고의 일을. 왜냐하면 그 창고의 일이
varied nature이라고 하는 그 창고의 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끝. 뒤에는 없습니다.